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이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는 좌절감으로 공포 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끌 매수라고도 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하게 실현해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서 조세, 금융, 재정 지원 정책 그리고 거래 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6만 호 가량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총 105만 호를 더해서 31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 호가 있는데 여기에 48만 호를 더해서 총 107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이 123만 호였는데 여기에 28만 호를 더해서 15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중에 공공택지 공급분이 기존 계획 91만 호에 신규 택지가 20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만 호가 공공택지로 공급됩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 주변을 개발하면 20만 호 이상이 가능한데 그중에 12만 호가 경기도에 속하게 됩니다. 또 경인선을 지화하면 약 8만 호가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이 20만 호였는데 여기에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 호를 추가해서 총 28만 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기존 계획이 24만 호인데 29만 호를 더해서 총 53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인근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인 반값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질문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분양을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양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 부담 능력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도록 즉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균형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형, 즉시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일반 분양형 외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 지분 적립형, 순차적으로 지분을 사서 모아가는 것이죠. 또 누구나 집형, 당초에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익 공유형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 분양 매각 이익 차액을 사업자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양형 외에도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 외에도 중산층도 원한다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주택, 공유주택 이런 형태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이 평생 한 번은 당첨될 기회가 있도록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안일하게 자신들의 성취에 집중하는 바람에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했습니다. 그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로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의 고통을 우리 청년 세대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모순과 불균형, 불공정, 양극화의 고통을 다 떠안고 있는 이 청년 세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이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서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금융 제한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다주택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나 처음 집을 꼭 필요해서 매입할 때나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당하다 해서 핀셋율로 규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또는 주택의 규모, 면적이나 또 주택의 가격 등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겠지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가 빠졌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해서 꼭 필요한 주택은 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집 걱정을 완전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기본권을 누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311만 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인선과 이제 1호선은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두 번째는 그 지상에 택지를 활용해가지고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김포를 20만 호가 가능하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래 고민을 했는데 세부적인 조정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의 녹지들을 또 주변의 유휴 토지들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 30만 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 그렇게 할 경우 그래서 20만 호 정도로 줄였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육상 노선으로 전부 대체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KTX와 같은 이게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시간이 같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화석 연료 사용비 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단거리 국내 노선을 다 폐지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내 항공 수요는 제주도인데 사실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인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 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그중에 여론조사상으로도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로 해저 터널을 연결하자.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반이? 네,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대기하는데 또 시간, 또 내려서 얘기하면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 오히려. 그러나 다만 제가 사실은 그 점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생각 때문에 내부 논쟁이 좀 치열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약간의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입니다. 수도권에 이런 대량 공급을 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망설이죠. 그런데 제가 낸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억압 방식이냐 아니면 포지티브 방식이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도 발전하고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즉 저희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극 2특 3특 체제, 메가시티 조성을 돕고 거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내서 대한민국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전남, 광주, 그다음에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5극 3특 체제로 가되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지방도 살만한 그런 도시로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분산 정책, 균형 발전 정책에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추가 공급 더하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의한 수도권 압력 하락으로 안정적 주거 취득 또 주거 생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